573페이지. (573페이지) 회사는 여기 우측에 회사 버튼 눌러서 382번 주식회사 한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이 9점 맞추려고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기말 외상매입금 개정 중에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매입금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계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외화 문제가 나오면 자, 이렇게 먼저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외화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 장부에는 600만 원이라고 지금 현재 적혀 있죠. 그리고 기말 환율로 계산을 하면 5,000달러인데 달러당 1,100원이면 550만 원이 기말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아니, 기말 장부 죄송해요. 기말 환율로 적용한 금액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장부에 있는 걸 기말 적용 환율로 바꿔줄 거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해야 된다라는 거 파악이 되시죠? 50만 원 줄여야 된다는 거 파악했죠? 그럼 그 다음 보는 게 계정 과목이 뭔지 봤더니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이면 우리 부채인 거 알겠죠? 그럼 부채를 줄여야 돼요. 그럼 부채 자리는 대변인데 이걸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코메리사에서 50만 원을 줄여주면 되겠죠. 왜 차변했었는지 이해가시죠? 50만 원 줄일 건데 부채인 외상매입금을 50만 원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차변에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 그럼 우리 부채 빚이 50만 원 줄었고 대변은 수익 자리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외화를 환산했는데 이익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분개가 되었고, 두 번째 거는 자, 21년 9월 1일 보험료 1년분 240만 원, 제조 부분 180만 원, 본사 부분 6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것, 계정 과목을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것, 모두 성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니까 우리는 대변에 선급 비용을 줄여주고 올해 경과된 만큼을 먼저 줄여줄 거예요. 올해 거는 이제 미리 준 비용이 아니죠. 그럼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달치예요. 일단 전액 가지고 먼저 보면 그럼 240만 원에 4달치면은 몇 도 자중에 4달치면 80만 원이죠. 한 달에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만 원의 선급 비용을 줄이는데
자, 차변에 보험료라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료는 500번대 보험료 800번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80만 원에 3대 1이네요. 그렇죠? 그럼 60만 원은 500번대 보험료고,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그냥 각각 계산할 거면 18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에 몇 달이었죠? 9, 10, 11, 12, 4달 12분의 4 그러면 60만 원이고, 60만 원에 12분의 4를 하면 얘는 20만 원이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비율이 지금 3대 1이라서 제가 그냥 60만 원이죠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럼 얘는 60만 원, 얘는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 앞에 제가 예를 들 때는 500번, 800번 경비 구분 안 하고 썼던 거고, 이번에 500번, 800번 경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경비 구분한 것만큼 같이 나눠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3번은 12월 31일 결산 시 총무부 직원에 대해 1,500만 원, 생산부 직원에 대해 1,08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단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처리한다. 예, 자동 계산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는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우리 이제 1번하고 2번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외상 입금 과매리사 50만 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50만 원, 대변의 상급 비용 80만 원, 500번대 보험료 60만 원, 800번대 보험료 20만 원. 먼저 수동 결산을 항상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붕괴했으면 이제 창 닫고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고,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전입액 500번, 800번 구분해서 쓰자라고 했죠. 그럼 문제에서 총무부 직원급 판관비의 퇴직금 추가액은 1,500, 생산부 거는 1,08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생산부 거는 여기 500번대는 1,080만 원이었고, 그리고 판관비 총무부서 거는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으면 이 두 군데 1,080만 원 508번 퇴직급여 전입에 1,080만 원, 806번 퇴직급여 전입에 1,500만 원 쓰셨으면 전표 추가. 그럼 자동 결산 붕괴 완료 봤으면 결산 문제가 끝난 거예요.
뭐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고 확인 안 해도 이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는 800번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분계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 500번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분계 여기 둘이가 들어와 있어야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교재 581페이지로 가봅시다. 581페이지 회사는 383번 용인전자. 자, 581페이지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2월 31일 현재 임대료 영업외 수익 관련 기간 경과분이 있다. 5월 1일 주식회사 전주로부터 1년분 임대료 720만원을 수취하면서 전부 부채로 처리하였으며 월할 계산하시오. 이번엔 전부 부채로 처리했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부채 처리했다는 건 전부 다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선수 수익으로. 그럼 우리는 선수 수익을 취소해 줘야 되니까 차변에 선수 수익이라고 쓰고 그럼 이 선수 수익 취소하는 건 올해 기간 경과분을 볼 건데 자 720만원 중에서 올해 해당하는 건 5, 6, 7, 8, 9, 10, 11, 12 8달치네요. 그러면 12분의 8 그러면 720만원에 12분의 8을 하면 480만원이 올해 거죠. 이제 올해 거는 미리 받은 수익 아니니까 취소하고 얘를 임대료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선수 수익 480만원 취소하고 대변에 임대료 480만원이다. 다음 자,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는 영국 브리티시 기업의 외화로 계상된 외상 매출금 1억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280원이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했죠. 장부에는 1억 3천만원이라고 적혀 있고 기말 환율로 환산하면 1억 2,8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 200만원이 내렸어요. 내린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네요.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외상 매입금이 부채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자산을 200만원 지출해야 되니까 자산자리 차변의 반대인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써서 200만원을 줄여주고 차변에는 이번에 내 받을 돈이 줄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에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산하고자 한다. 자, 이거 수동 계산해도 되고 자동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동 계산에 판관비 쪽에 건물에 350, 차량 운반구에 1200, 비품에 330 써서 전표 추가하는 게 쉽죠. 그러면 얘는 자동 계산에 갈게요. 자, 그럼 지금 1번, 2번 자, 이 두 개만 자, 일반 전표 또 12월 31일 날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고 입력하셨죠? 자, 그럼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이번엔 판관비 거만 줬으니까 판관비에 감가상각비로 와서 건물에 350만원, 차량 운반구 1200만원, 비품에 330만원. 제가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세 개 다 쓰고 나서 F3번 전표 추가를 하면 이번 결산 문제도 끝난 거죠. 항상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이 글자를 보고 창 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589페이지로 갑시다. (589페이지) 컴퓨터에서는 384번 구미산업. 문제 볼게요. 자, 기말 현재 우리은행 차입금 중 300만원의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였다. 유동성 대체에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우리은행 300만원에 대해서 장기 차입금을 만기 3년짜리 있었으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얘가 1년 이내로 도래했으니까 유동성 대체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을 지워주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우리은행 300만원. 꼭 거래처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되셨죠? 자, 다음 두 번째는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올해 취득한 건데
건물이고 취득원가, 잔존가치 없고 내역연수 50년의 정해법이에요. 자, 얘 올해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정해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 되는 거고 올해 1월 1일 샀으니까 그냥 1년치죠. 그럼 50년 동안 얘가 똑같은 금액이면 5천만 원을 55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1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영업부의 건물이 100만 원인 거예요. 올해 감가상각비가. 근데 얘도 자동계산 가면 되겠죠. 100만 원 계산만 해놓고 아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대요. 얘 자동계산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럼 얘도 자동계산 가서 볼게요. 그럼 1번 문제만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유동성 대체하는 분계만 차변에 장기차입금 우리은행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우리은행. 꼭 거래처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둘 다 거래처 써야 되는 거. 그럼 이제 얘 입력은 끝났고, 자, 창 닫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이번에도 영업부서 거니까 판관비로 가서 감가상각비에 건물에 100만 원만 써주면 되죠. 방금 100만 원 계산했으니까 여기 100만 원을 쓰고,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대손상각으로 가서, 자, 1% 맞고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할 거라 그랬으니까 단기대여금, 미수금, 성급금 거는 전부 다 지워줘야 되겠죠. 설정하는 계정 과목 것만 남겨놓고 다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아래 결산 반영 버튼 누르고, 그럼 이제 우리 준비 끝났어요.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에 분계되도록 자동계산 분계 완료 나오면 이번 회차도 끝이 났죠. 다음 597페이지로 갑시다. 597페이지. 그리고 회사는 385번 청주물산. 자, 1번 문제 볼게요.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의 화재보험료 상세 내역이다.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요. 보험료면 7월 1일이면 절반은 성급 비용이고 절반은 보험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을 했는지 봤더니 보험료 판관비로 계상을 했네요. 600만 원을 보험료 판관비로 계상 장부에 인식시켰대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 보험료 환관비 800번 대 300만원 취소하고, 차변에 얘는 미리 준 비용이죠. 내년 거 선급 비용이다 300만원.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액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위치만 개념하고 위치만 잘 잡으면 되죠. 보험료 취소하고 반대 차변에 선급 비용이다 라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번엔 기초금액, 기준 감소 금액, 기말 추계액을 주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퇴직급여 충당 급여 추계액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단기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써주는 거잖아.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지금 이걸 써주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생산부 거는 추계액이 2,200만원인데,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2천만원인데 800만원 감소했대. 시중에 직원 퇴직금으로 800만원 줬나봐. 그러면 1,200만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시작할 때 2,000인데 기초가 기준 감소 사용한 게 800이면 남아있는 거는 1,200이겠지. 그죠? 그럼 2,200 만들어야 되는데 1,200 남아있으면 우리는 1,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얘는 500번 되고, 영업부는 1,900만원을 추계액을 가지고 설정할 건데, 기초 1,700 중에서 기준에 700만원 썼으면 1,000만원이 남아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900만원만 보충하면 되겠죠. 영업부 거는. 지금 우리 이걸 500번 대 퇴직급여 추계액에 쓰고, 얘를 800번 대 퇴직급여 추계 전입액에다 써주면 되죠. 지금 이 앞에는 추가할 금액을 줬는데 이번에는 추계액을 주면, 그래서 추가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추가할 금액을. 다음 이는 자동계산 갈 거고, 3번 계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번에 제조원가 거고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니까 자동계산 가서 우리 매출 원가 있는 쪽에 500번 대 감가상각비에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의 금액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번만 또 수동 계산을 할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 날 대변에 800번 대 보험료 300만원, 차변에 선급비용 300만원. 분개하셨으면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 먼저 500번 대 퇴직급여 전입액에 1,000만원, 임금 아래에 있는 게 500번 대 거죠. 여기에 1,000만원. 다음 판관비에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추가액 900만원 계산한 거 써주고,
500번, 800번 구분해서 퇴직급여 전입액에다 써주면 되죠. 자, 다음 이제 우리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에서 건물 850만원, 기계장치 370만원, 차량 운반구 120만원. 됐나요? 자, 하셨으면 전표 추가. 자동 결산 붕괴 완료. 자, 다음 605페이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605페이지 회사는 386번 386.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감가상각비 문제죠. 얘는 그냥 생산부 기계장치 거, 영업부 비품, 그리고 무형자산 개발비는 일반적으로 판관비 쪽에 개발비가 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가. 그럼 자동 계산하면 되겠네요. 다음 2번은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가 1250이래요. 중간연합세액 원천인수 선납세금이 600이고 그럼 추가 계상액은 650이라는 거네. 이것도 자동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3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 설정률은 1%래요. 이번은 전부 다 자동 계산 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바로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 거는 우리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 생산부 거 200만원 써주면 되죠. 그리고 비품은 판관비 아래에 있는 감가상각비에 비품을 찾아서 45만원 써주면 되고 개발비 무형자산은 우리 판관비의 감가상각비 조금 아래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있죠. 여기 개발비에 30만원을 쓰면 얘도 붕괴를 해줄 거고. 자, 2번 법인세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문제하고 똑같이 옆에 600만원 적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앞에 그대로 600이라고 쓰고 추가 계상액은 1250만원에 600만원 뺀 650만원을 써주면 되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써주고, 자, 다음 대손 상각 버튼을 클릭하고, 자, 지금 여러분 다 마이너스 떴죠? 얘가 왜 마이너스가 지금 우리가 떴냐면 아마 답안지에서는 환입 문제가 아닐 거예요. 얘가 몇 회죠? 둘 다 환입이네. 자, 그럼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은 아닌데 둘 다 환입으로는 나왔네요. 자, 그럼 지금 왜 제가 이 금액이 아니라고 말했냐면 앞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영향을 미쳐요. 자, 일단 자,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보이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의 금액을 써보세요.
적어두세요. 마이너스만 빼고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적어두라는 거예요. 지금 외상매출금 거 받으러 온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먼저 하는데 창 닫아버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날 자, 먼저 외상매출금 거부터 하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중에 외상매출금 거 있죠. 금액 325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매출채권이니까 800번대 325만원, 또 차변에 대손충당금 받을 어음거 저는 22만원이었고, 대변에 얘도 매출채권이니까 800번대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잘 만났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나왔을 때 어떤 그림인지 해봐야 되는데, 하셨죠? 자, 하셨으면 다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아니오라고 해야 되었고, 아니오라고 하고 다시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보면 얘가 제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돼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얘가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딱 맞추고 들어온 거거든, 우리가 분개한 게.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금액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니까 자, 다시 1번, 2번을 할게요. 자, 1번은 생산부의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고 200만원, 또 아래에 비품의 감가상각비 40만원, 그리고 개발비에 3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 600만원에 650만원 쓰면 1250.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두 번 하니까 이중일이죠. 그죠? 그래서 자, 항상 우리 자동 계산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고, 마지막 푸는 문제가 뭐냐면 법인세 계상하는 문제를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자, 얘는 수동 결산이 있을까봐 도로 나가면 방금처럼 다 날리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되니까 이중일이라서 얘를 먼저 푸는 거, 혹시 마이너스 나올까봐. 그리고 법인세 계상하는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이유는 나중 되면 위에 거 다 입력한 후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직접 계산해야 돼요. 내가 계산해 놓고 위에 금액 바꾸면 또 계산할 금액이 또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이중일이 되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법인세 문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이너스 될 거 알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고 당해야 우리가 알고 다음부터 순서를 할 거라서 일부러 한 사이클 돌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하면 자동결산 분계 완료 나왔죠. 그러면 자, 얘도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지금 다들 하고 계신데, 자, 자동결산도 자동결산이지만 수동결산 때문에 제가 카페에 초급 수동결산 분계 연습이라고 있어요. 근데 수동결산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40문제밖에 없어요. 회계 1급은 수동결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니까 지금 우리 봤을 때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나오잖아. 그래도 얘가 몇십 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초급 수동결산 분계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동결산이 되고 자동결산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세 문제씩 계속 풀다가 넘어가니까 메뉴가 눈에 익죠. 그런 식으로 눈만 좀 익히시면 되니까 문제 푸시다 보면 외화 문제가 리사이클이 자주 돌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외화 문제가. 그래서 외화 문제 감도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되니까 저것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